그다음에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도록 할게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이제 여기서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가끔씩 이제 이상한 게 나와.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 성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남성인 경우에는 XY로 표현을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XX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여기서는 상동염색체가 적용이 돼요. 상동염색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XY는 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는 상동염색체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는 주로 여자 쪽에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남성의 성염색체가 언제 언급이 되냐면 유전병일 경우 여기 남성에서의 때가 나올 때가 있어. 왜? 대부분은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남성을 사용할 수가 없다가 돌연변이는 변이가 생긴 거잖아. 달라졌잖아. 근데 남성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유전병 때문인 건지 남성의 성염색체에 의한 어떤 달라진 것 때문인지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요것 정도인데 주로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자. 여기서 이 남성의 즉 여기서 보게 되면 Y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을 우리는 이름만 기억하자. 한성유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무엇이 돼? 반성 유전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근데 또 여기서 이래서 이제 이 유전이 국어적 개념하고, 그러니까 국어라기보다 확률과 통계적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약간 수학적 개념하고 국어적 개념이 같이 맞물린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성 유전은 또 나뉘게 돼요. 뭐가 나오냐면 우성인 반성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인 반성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대부분은 열성 반성 유전을 얘를 기본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 기본으로 진행한다는 말의 뜻은 기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 그냥 얘가 상인지 성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간혹 또 난이도를 높일 때는 우성의 반성 유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요건 차후하고 요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서 한성 유전인데 열성 반성 유전인데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우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정록생맹이 있는데 여기서도 주로 정록생명을 쓰지 혈우병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열성이어야 돼. 그 다음에 반성 유전인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은 상이 아니야. 성이라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남성인 경우는 XY로 되어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XX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열성이라는 말 잊지 않도록 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보게 되면 X 그 다음에 X 프라임 Y로 잡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엇이 돼? 정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얘가 유전병이 되는데 그 유전병은 이제 혈우병이나 정록생맥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XX 여성인 경우에는 XX 프라임, 그다음에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요.
근데 알겠지만 얘가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있으니까 얘가 정상이 나올 것이고 얘도 어찌됐건 간에 정상이지. 무엇으로 봤을 때 지금 노란색은 유전자형의 표현 방식인 것이고 여기서는 표현형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얘가 이제 무엇이 돼? 유전병이 되어지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성일 경우가 훨씬 더 유전병의 언급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얘는 호불호가 확실하지 않아. 정상 아니면 유전병. 그래서 여긴 정상이지만 보인차.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 보인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 유전병이 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진다는 거. 오케이. 어떤 거냐? 첫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일단 모계. 엄마 쪽에서 유전병이래. 그렇다면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아들은 유전병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 우리는 화학으로 따지면 정반응, 수학으로 따지면 충분 조건이지. 되돌아가면 필요 조건이죠. 둘 다 왔다 갔다 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only 이것만 적용이 되고요. 돌아가서는 안 돼요. 아들이 유전병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마가 유전병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계 쪽에서 유전병이면 아들은 유전병인 게 100%여야만 합니다. 이유를 보면 엄마가 유전병이라는 말의 뜻은 엄마가 이거잖아. 유전병이니까. 근데 아들인 경우를 보자. 아들은 남자는 XY인데 이건 누구한테 올 수밖에 없어? 반드시 부계로부터 밖에 못 오죠. 그럼 모계로부터 오는 건 이건데 모계가 갖고 있는 건 X 프라임밖에 없으니 무조건 프라임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유전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딸이 유전병이에요. 딸이 유전병이면 100% 어때야 돼? 부계가 유전병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10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유전병이라고 해서 딸이 무조건 유전병일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볼게. 이제 여기서 보면 딸이 유전병이니까 X'이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는 누구한테 온 거야? 하나는 부계로부터 왔고 또 하나는 모계로부터 왔거든. 근데 아빠는 어찌됐건 이유 불문하고 X, Y여야 하잖아. 근데 하나가 부계로부터 왔으니까 아빠가 이거여야지만 딸이 이거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아빠가 유전병이면요. 아빠가 유전병인데 엄마가 정상을 주면 아빠가 유전병이긴 맞는데 얘가 이걸 줬어. 근데 엄마한테 이걸 받았다면 얘는 뭐가 돼? 정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줘야 돼? 반드시 이 순서를 정확히 모계 쪽이었다면 아들이, 딸이었다라면 부계 쪽으로 가주셔야 되지. 자, 이건 무조건 어떤 조건에서 열성인 강성 유전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 기억나지? 분리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가 뭐였었다고 그랬더라? 우유를 확인할 수 있었잖아. 이번에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요 1번과 2번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적용이 모두 여기서 모두라는 말이 중요해. 만약에 가계도 중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아니고 모두 적용이 된다면 얘는 무엇이다? 그 유전병은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정리, 가계도 조사 스타트, 이유 없어. 무조건 스타트는 이걸 써야 돼요. 상성 우열을 무조건 얘를 체크 맞지? 자꾸 영어 하니까 체크를 하고 스타트를 끊어 주셔야 돼요. 풀기 전에 이 유전병이 상염색체에서인지 성염색체에서 하는 것인지, 걔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반드시 경우의 수를 두고 출발해야 돼. 그때 상인지 성인지를 따질 때는 이거, 모계가 아들, 그 다음에 딸이 부계, 요게 적용이 모두 다 됐대. 적용이 됐대. 그러면 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유배되면 상으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열관계에서는 무엇으로? 바로 분리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적용의 유무에 따라서 상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따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잘 좀 기억해 주실까요? 네, 저두 조건이 없잖아요.